자, 번호가 16번부터 20번까지네. 딱 봐도 경제 문제인지 알겠지, 그지? 첫 번째 문단 봐.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다. 금세공업자들이 뭐 금 가지고 세공이니까 뭐 가공도 하고 뭐 보관도 하고 그러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금세공업자야.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은행에 돈 맡기고 통장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은행에 원래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원래 하던 게 금세공업자들이야.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금을 가지고 한 거지.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금을 일일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지. 한편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 금을 맡긴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찾아가.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갖고 있으면 하루에 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퍼센트야. 보통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돈을 맡겨도 만약에 100억을 맡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일시 와서 100억을 달라는 경우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있지도 않고 기껏해 한 30%야. 그럼 은행에 100억이 아니라 30억만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그러면 하루하루 뭐 업무가 다 돌아갈 거 아니야.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지급준비금이라고도 부르고, 안 적냐? 지급준비금이라고 안 적어? 아니면 책임준비금이라고도 또 불러.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 그래서 한 30%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은행 업무가 돌아간단 말이지. 일시 와서 찾아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정 부분 남기고, 나머지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준대. 뭔데 이게? 대출해 주는 거지.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뭐야?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도 받지만 대출도 해서 수익을 내지. 당연히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따지면 대출이자가 높아야지. 그래야 남는 게 있어야 은행도 일종의 기업인데,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살해했다. 살해했다가 뭐야? 예금 이자를 주는 거랑 똑같지.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은 거야. 금이 아니라 은행은 돈이고, 돈이 아니라 금세공업자는 금이란 말이야.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 여기까지가 은행이라는 곳이 어떻게 유래되는지를 좀 설명한 거야. 두 번째 문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첫째,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밑줄 쳐 금융중개의 기능. 은행의 두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금융중개. 만약에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 빌려갈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지. 혹은 돈을 빌려줄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지. 근데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 가면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줘. 중개는 보통 이제 나쁜 뜻으로 하면 브로커지.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일일이 다 찾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일일이 얻으려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 거야.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한대. 자,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거지.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게 은행의 첫 번째 기능, 중개 기능이다. 자, 다음으로 갈게. 두 번째 기능은 화폐를 창출하는 밑줄 쳐 예금 창조 기능. 아까 돈을 예금하면, 금을 보관하면
일시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 가지고 대출한다 그랬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예금 창조는 신용 창조라고도 해. 신용 창조. 왜냐하면 믿고 빌려주고 또 빌려간 사람이 또 이자를 또 지불하고 뭐 이런 거니까 신용 관계라고. 다시 금세금업자의 경우를 살펴볼까? 만일 금세금업자가 맡아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이윤이 없겠지. 그 경제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금을 한 100개를 예금으로 받았어.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100개가 그대로죠. 하지만 금생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이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동 없어.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준비용으로 나왔지. 아까 지급준비금, 책임준비금 보유하고 가지고 있지. 킵해놓고 나머지는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금생업자들이 맡아놓은 금의 30%만 남겨놓고 나머지 70%는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빌려주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사례금을 내야 되겠지. 그지? 아까 사례금은 이금이 예금 이자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막 100이었는데 여기서 30만 남겨놓고 70이 또 유통이 돼. 그러면 전체 토탈은 170이야.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원래 있는 건 100밖에 안 되는 거야. 만약 금을 대출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금생업자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다면 통화량은 한층 더 늘어난다. 그 금생업자가 다시 30%만 남겨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하면 또 늘어나겠지. 자,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었는데 30 남기고 70을 대출해줬어. 70을 만약에 다른 은행이나 다른 생업업자가 받았다면 70에 30%, 21%만 남기고 나머지 49%, 49%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처음엔 100억이었는데 170억이 됐다가 219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창조, 즉 예금이 훨씬 더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억이다라는 얘기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의 크기로 늘어나. 일단 한 번만 거쳐도 2배 이상 됐어. 금생업자들은 맡아두었다가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그렇지? 이는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낸 셈으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 이것도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지.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된 거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30%,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비록 빌린 돈이지만. 아무튼 수중에 돈이 들어와. 그러면 구입할 여력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던 화폐의 양이 늘어나가지고 경제의 유동성, 이건 자금 흐름 유동성이야,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진 것은 아니다. 밑줄 쳐야지. 더 부유해진 게 아니야. 원래 100억은 원금이야, 원금. 이게 있잖아. 예금 창조, 신용 창조로 더 많은 금액으로 올라간 건 사실인데 실제 금액은 변함이 없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신용 창조, 예금 창조 기능. 은행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이야. 자, 그 다음으로 갈게. 은행은 일정 시점에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 대조표. 자, 언제라고? 일정 시점이라고 해서 어느 딱 한순간에 얼마까지 지금 신용 창조가 되는지 이걸 따지는 거야.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표가 나올 거야. 나중에 경제경영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아주 지겹게 볼 거야. 자, 자금의 조달 원천. 조달이라는 건 어디서 끌어다 오는 거지. 끌어다가 되는 게 조달이야.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은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기록되며, 그러니까 봐봐.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그 다음에 부채. 이거는 오른쪽에
나타내고 이걸 대변이라고 하지. 자, 좀 이따 나올 거야. 오른편에 기록되고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용은 왼편에 기록된다. 이때 대차 대조표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고 왼편을 차변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이 뭐라고? 자본과 부채야. 왼쪽은 자산이야. 그럼 자 볼래? 이 은행은 말이야 가상은행인데 예금이 얼마야? 여기 1,500이라고 하자. 1,500. 근데 지급준비금 300 남기면 1,200을 대출해 주는 거지. 그대로야. 1,500은 오른쪽에 꼭대기 예금, 지급준비금 300, 대출은 1,200. 그러면 유가증권 발행하고 기타 자산까지 하면 2,000이 되는 거지. 2,000.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자본 및 부채에서 토탈이 또 2,000이야. 이게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차대조표 설명할게. 표는 가상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 예금이지. 예금.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그게 많아야지 지급준비금 빼고 대출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더 이익이 많아. 그러니까 예금하면 막 이벤트하고 혜택을 주는 거야. 오른쪽을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다. 자요, 괄호 묶고 볼까?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지급.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구 불예금이라고 불러. 요구 불예금이 뭐냐면 요구하면 즉시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요구하면 지불해야 되는 예금이다 그런 뜻이야. 부채의 성격을 띈다. 빌린 거잖아. 누구한테? 예금자한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은 기타 부채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 위에 오른쪽 대변의 두 번째 기타 부채는 이건 이제 한국은행 다른 은행에서 빌려온 거야. 300이야. 알았니? 빌려왔어. 자기 돈 별로 없어.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이다. 얼마 갖고 시작했나 볼까? 200 갖고 시작했어. 200. 이게 은행의 자본금이야. 자, 그래갖고 1,800을 빌려온 거야.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부로 떼어놓고 30%,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해가지거나 아니면 유가증권 등을 발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의 지급준비제도와 대출을 통해 예금 통화, 아까 했던 신용 통화가 창출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추가로 된 설명을 한번 볼게.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은행도 기업이야, 기업. 대차대조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주로 예금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물론 거기 그 대차대조표에 보면 기타 부채에 다른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것도 있어. 대출로 자금을 운영해. 대출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야. 통상 예금 이자에 비해서 대출 이자는 높지, 그지? 그래야 남잖아. 이제 양이자 차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대금리차라고 하는 거야.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 예대금리차.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다. 그치? 대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차입자에 빌린 사람이야. 신용도에 맞춰가지고 위험할 종률, 신용이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 이자를 더 높게 해. 그래도 빌려갈래? 네. 그럼 빌려주는 거 아니니? 부과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금리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이제 비용이다. 인력, 지점조직, IT 인프라 유지, 경상비, 운영비를 삭감한 거야. 여기 임대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야. 이거는 예대금리차에서 얻은 수익 중에서 이렇게 또 지출하게 되는 거야. 인력, 지점 조직, IT 인프라 유지 이런 것들로 경상 운영비로.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순이익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만, 즉 손실을 적게 유지해야지 안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대출 손실이 영업부를 넘어섰어. 그럼 마이너스잖아. 은행은 자본금 아까 200이었는데 자본금까지 까먹게 되는 거고 잠식당한다. 따라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데 신용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은행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은행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뭐냐면 은행이라는 곳은 사실 금세공업자가 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써주고 또 그 다음에 또 금세공업자가 보관증 가지고 일정 부분 남기고 원하는 사람한테 빌려줘.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 그게 이윤으로 얻게 되는 거지. 이거 금세공업자가 한 건데 이거를 은행이 돈을 갖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은행이란 말이지.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은행의 기능의 첫 번째가 금융중개 기능. 두 번째는 뭔데? 예금 창조 기능.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은행의 재무 상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대차대조표다. 자, 예금 창조 기능 확인 한번 볼게. 다시 한번 표로 가는 거야. 자, 표에 갔더니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고 왼쪽은 차변이라고 하는데 자본과 부채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이고 주로 예금 1,500, 그 다음에 다른 은행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거 300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급준비금은 1,500에서 300 그러니까 나머지 1,200을 대출로 한다. 그 다음에 1,200을 대출이 1,200 되면 좋은데 좀 남았어. 뭐 유가증권도 발행해서 또 차입하고 기타 자산으로 보관한 건다. 이게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은행의 현재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문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 16번부터 문제 풀어보자. 자, 경제학 원론에 대한 얘기니까 원론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사실은.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그냥 틀린 걸 찾는 거지. 1번 은행은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며 자금 조성 이거는 예금이라고 해야 되겠지. 예금. 그 다음에 융통해준다 이건 대출. 그리고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건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니까 맞았고 2번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기타 부채로 기재된다. 기타 부채가 아니라 예금으로 기재된다. 이거 틀렸네. 2번이 틀렸어.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부채 성격은 맞지만 대차대조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 및 부채 예금으로 기재되는 거예요. 예금. 기타 부채는 다른 은행에서 빌려온 거라 그랬지. 2번 틀려서 정답 3번. 은행의 예금 창조는 예금의 일부만을 보유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부만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대출해주고 수익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야. 맞았고 4번.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금 조달 원천에 나타내는 내역과 자금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내역이 기록되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자본과 부채고 왼쪽 차변은 위에서 표에서 나와 있듯이 차변은 자산 규모를 나타낸다. 이게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거 맞았고요. 5번 은행은 조성된 자금이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야지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이게 대출하고 회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대출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자, 2번은 기타 부채가 아니라 예금으로 기록된다. 자, 다음 17번. 윗글에 읽은 학생이 기억에 대해서 정리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에 보면 기억은 금생업자가 했던 일은 오늘날의 은행이 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 기억의 내용이야. 자, 그럼 기억에 대한 정리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 1번 다른 사람에게 금을 맡아준다. 보관증을 써주고 여기는 돈을 보관한다. 맞았고요. 같은 거지. 2번 맡아준 금의 일정 부분을 남겨둔다. 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은 돈이고요. 30% 정도라 그랬지. 그 다음에 금은 일정 부분.
남기고 나머지는 빌려준다고 그랬어. 동일해. 3번 맡아둔 금의 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요. 여긴 돈을 빌려주는 거지. 대출해주고. 맞았고. 금을 많이 맡아두려고 한다. 왜? 수익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수익이 올라가니까 똑같아. 5번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하는 것. 이게 뭐야?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하는 것.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거. 틀렸죠. 앞에 거는 맡기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지. 지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틀렸네. 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야 되겠어. 5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다. 자,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거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 자, 윗글에서 니은은 뭐냐면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 경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서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금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고 실제 원금은 달라지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자, 그럼 따져보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면 5번 해봐봐. 대출받은 사람이 재화 서비스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 이건 대출금, 빌린 돈이지만 구매 능력이 커졌다는 뜻이고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 커졌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이 구매 능력은 모두 부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한 건 맞지만 즉 유동성의 증가는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의 증가야. 하지만 이건 다 빌린 거기 때문에 부유해진 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건 뭐 그냥 바로 답으로 갔어. 자, 19번으로 한번 가볼까? A를 참고하여 보기에 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부분이 어디냐면 맨 끝에 은행은 어떻게 해서 이득을 얻을까에 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19번 발표하고 왜 발표하냐면 잘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1번 은행은 영업이익은 예대금리 차에 의한 수익이 가장 크다 그랬지. 그 다음에 경상비 운영비를 10억을 차감한 10억이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수익 계산 한번 해볼까? 자, 먼저 보기에 수익 계산할 거야. 여기 보니까 은행이 자산은 1000억인데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대. 이 중에서 900억 원은 예금으로 100억 원은 자본금으로 조달한 거래. 자산 규모의 900억이 예금이고 100억 원은 자본금이야. 은행의 예대금리는 평균 2%고 대출금리는 예금금리가 2%고 대출금리가 4%면 2%의 예대금리 차가 발생하네. 그지? 예대금리 차이에서 1000억 4%, 900억 2%에 해당하는 2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대. 예대금리 차의 수익은 22억이다. 22억에서 12억은 경상운영비니까 마이너스 10이라면 결국 순수익은 10억이네. 자, 1번을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야. 예대금리 차에서 22억. 그 다음에 경상운영비 12억을 빼니까 10억이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네. 1번 맞았고 2번. 은행에서 수익이 22억 원으로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한 예대금리 차니까 맞았고요. 이것도 3번으로 갈게. 은행의 대출금리가 4%,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은 대출 손실에 대한 위험할증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2%의 예금보다 2%가 높은 4%의 대출이자를 받고 있는 거야. 맞았지. 위험할증금이 포함됐으니까 4%가 됐지. 4번. 만약 은행이 대출 손실이 12억 발생하면 이익은 10억 원인데 12억을 하면 마이너스 2억 원이니까 자본금 마이너스 2억 원이 되는 거지. 즉 여기서는 자본금이 100억이었으니까 100억에서 98억으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거지. 맞았고요. 5번. 만약 은행이 평균 2%의 예금금리를 올린다면 지점 조직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자, 예금금리를 올리면 수익은 줄어들고요. 그런데 그 수익은 예대금리 차이에 의한 수익이 준 거지. 지점하는 이 운영비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앞뒤도 맞지 않고 수익이 느는 게 아니라 줄었다. 정답은 5번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사전적 의미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위에 보니까 A는 A 지문에서 A 봐봐. A가 뭔데 그랬더니 만든다, 만든다. 뭘 만들까 찾아볼까? A는 조성한다가 만든다. 자금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금을 만드는 것을 조성한다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조성한다가 아니고요.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돈한다 그랬으니까 조정이야. 이건 조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왜 그러냐면 A는 자금을 조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거든. 근데 얘는 조정한다라는 의미의 조정을 설명하고 있어. 1번 틀렸지.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 B번. B번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B번은 유도한대. 투자를 유도한대. 사람이나 물건의 목적한 장소 방향 이끈다. 유도한다. 이끈다. 뭐 유도등도 있고 유도 차량도 있고 유도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쓰는 거야. 이끌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C번은 뭔데? 보유한대.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한대.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간직한다. 가지고 있다. 맞았고. 그 다음에 D로 갈게. D는 여기 D는 조달한다. 그래서 자금의 조달. 그러면 조달이라는 게 끌어다 댄다. 뭐 이런 뜻이니까 대어줌. 대어준다는 얘기가 갖다가 채워준다. 뭐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E, 마지막 E, ABCD의 E, 요구. 언제든지 요구하면, 요청하면, 달라고 하면, 여기 나왔네. 청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맞았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1번. 자, 여기 지금 은행의 기능부터 해가지고 대차대조표, 경제하고 언론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중개 기능하고 예금 창조 기능,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어. 은행의 기능. 자, 그래서 은행이 금세공업자에서부터 유래된 거, 그다음에 은행에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 이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설명한 글이라고 보면 되겠네.